뉴욕주 정치인들과 이민자 단체들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학자금 균등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학부모회가 선생님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담아 한식을 대접했습니다. 뉴욕시 스쿨버스 회사가 파산을 신청해 통합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시형 아파트 신청서에 포스탬프 신청을 묻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흔들리는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더 강력한 이민 정책을 표방하고 한편에서는 우는 아이 젖주듯이 이민자들을 달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1개 주가 불체자 운전 면허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도 불체자 운전 면허 발급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뉴욕주 정치인과 이민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조셉 크라울리 연방 하원의원, 호세 페랄타 뉴욕주 상원의원, 그리고 루이스 세불베다 뉴욕주 하원의원 등이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촬영국이 뉴욕 거주 불체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페랄타 의원은 불체자들이 교통 안전 교육과 보험 없이 도로 위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 법안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체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랄타 의원은 이어 이미 워싱턴, 유타, 뉴멕시코를 비롯한 11개 주에서 불체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며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당선자도 이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제 뉴욕주가 그 12번째가 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스티븐 최 사무국장도 운전 면허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불체자 운전 면허 발급 법안은 지난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 시절에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 주지사가 학자금 균등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 불체 학생들은 앞으로 주립대학 진학 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학자금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당초 뉴저지 균등 학자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던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균등 학자금 법안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균등 학자금 법안은 주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니고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어제 오전 스티브 스윈이 뉴저지주 상원 의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뉴저지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제공하는 균등 학자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기존 학자금 균등 법안에서 수정된 것으로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만 인정하고 추가 학자금 지원 자격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타주 출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비싼 학비를 내는 뉴저지 불체 신분의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2만에서 4만 명의 불체 학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국의 미풍양속. 이곳 미국에서도 한인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선생님에게 공경의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음식을 매년 대접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린드버그 초등학교.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학부모협회가 준비한 한국 음식들이 한상 그득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학부모협회는 매년 연말이면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직접 만든 맛깔스러운 한식을 선생님들에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또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제 새 집행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음식으로 또 좋은 환경에서 선생님들한테 대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학부모협회가 처음으로 한식을 대접할 때만 해도 한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타민족 선생님들은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선생님들의 젓가락질은 능숙해지고
이 학교 거의 대부분의 교직원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감사합니다라는 한국말도 잊지 않습니다. They do a great job preparing all the food, and the teachers and the faculty and staff really look forward to this every year. 학부모협회는 한식으로 선생님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행사를 내년부터는 이 지역 전 학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2013년 평통인의 밤 및 통일학교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손세주 뉴욕 총영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플러싱 대동연회장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각 분과별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뉴욕 평통인의 밤이 열렸습니다. 2013년은 개성공단이 다시 재가동되는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다시 열매를 맺는 한 해였다고 평한 16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한반도 통일도 곧 찾아올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작금의 북한 사태를 볼 때는 저희들이 통일이 멀어질 수도 있지만 통일이 빨리 올 수도 있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모든 곳에 통일학교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한반도에 빨리 통일이 오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2014년도 주력 사업인 이동식 통일학교의 개강을 알리며 찾아가는 통일학교가 전 미주에 퍼져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강조했습니다. 통일학교가 성공적으로 돼서 세계 중심 뉴욕에서부터 통일의 열기가 활활 타올라 전 세계로 그 열기가 퍼져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통일학교 개강 강연을 맡은 손세주 뉴욕 총영사는 통일 국가의 조건과 완성이라는 주제로 20여 분간 강의해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평통 위원들과 한인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행사에는 전직 회장단과 회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초청돼 평통인의 밤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올가을 뉴욕시 학생들이 스쿨버스 파업으로 지하철에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요. 이번에는 뉴욕시 스쿨버스 회사가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연초부터 통학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추운 겨울철이어서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 회사 애틀랜틱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새해부터 통학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지난 17일부터 스쿨버스 파산 내용을 담은 편지를 4만여 명의 학부모들에게 보내고 최악의 상황 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스쿨버스사는 뉴욕시의 1,600개 스쿨버스 노선, 뉴욕시 노선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산 신청으로 오는 12월 31일부터 뉴욕시 교육청과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뉴욕시는 새해 1월 2일까지 다른 버스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통해 노선 공유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부모가 직접 학생들을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지난 스쿨버스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메트로카드를 제공하고 자가용을 이용할 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이달 27일부터 온라인 혹은 311 등을 통해 자녀들의 통학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당선자가 프리킨더가든 무상교육 전면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중학생들에게도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당선자는 어제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킨더가든 무상 교육 확대와 중학교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는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캠페인은 부유층 증세를 통한 추가 예산을 활용해 2014에서 2015학년도부터 뉴욕시의 모든 만 4세 아동들에게 시행됩니다. 캠페인은 앞으로 인터넷 서명 운동과 동영상 배포, 포스터 부착 등으로 펼쳐지며 계속적인 홍보로 지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드블라지오 당선자가 재원 마련으로 구상한 부유층 증세 방안은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시민들에 대해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3.88%에서 4.41%로 높여 연간 5억 3천만 달러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드블라지오 당선자는 내년 3월 안으로 부유층 증세 법안을 추진해 통과된다면 내년 9월부터는 해당 학생들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가 부유층 증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소득층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음식비 지원인 푸드스탬프 신청자가 폭주함에 따라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푸드스탬프 신청이 앞으로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뉴욕시 시형 아파트 신청서에 푸드스탬프 신청 여부를 묻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데니얼 스카드론 뉴욕주 상원 의원은 뉴욕시 주택공사와 함께 시형 아파트 지원 양식에 푸드스탬프 신청 항목을 포함시키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형 아파트 입주자의 대다수는 푸드스탬프 신청 자격도 동시에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지원 양식 통합 조치는 뉴욕 시민들의 푸드스탬프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0년 기준 뉴욕시 푸드스탬프 수혜 가능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이들 중 4분의 1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쿼드론 의원은 앞으로는 신청 누락자가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존 리아 뉴욕시 주택공사 회장 역시 이번 조치는 입주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방침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저지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신청 시 푸드스탬프 신청 여부를 묻거나 푸드스탬프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에너지 보조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언어 소통 문제인데요. 영어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어 사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이 더 그런데요. 뉴욕시에 사는 한인 10명 중 7명은 영어 사용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도시개발국 보고서에 따르면 2000에서 2011년까지 입국한 한인 26,023명 중 71.4%가 영어 사용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이 기간 입국한 전체 이민자들의 영어 사용 불편 54.1%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빈곤선 아래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은 31%로 전체 평균 23.2%보다 8%나 높았습니다. 연 평균 소득도 한인은 27,492달러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입국한 이민자 평균 47,29달러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하지만 칼리지 학위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한인은 63.2%로 전체 평균 30.6%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도시개발국 보고서는 새롭게 유입된 이민자들은 미국의 노동시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모국에서보다 낮은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과거의 이민자보다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